안녕하세요, 아빠곰TV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기본형 깡통 모델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오늘 보여드릴 모델은 아반떼 깡통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깡통은 아닙니다. 스마트 옵션에다가 현대 스마트 센스 3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후축방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그 다음에 안전하차 경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옵션이 포함된 옵션인데, 외관에서 차이나는 부분이나 실내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에 이제 그 후측방 경보 표시, 요거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요거 하나는 차이가 있지만은 외관에서 다른 부분은 없기 때문에 기본형이라고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 차량을 선택하는데 괜찮을까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1,900만원, 개별 소비세 5% 기준으로 1,901만원이에요. 1,901만원, 예전 같으면 뭐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자동차 가격을 봤을 때 1,901만원에 패밀리카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요즘 최신 그런 옵션들은 안 들어가 있지만 사용하기에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저라면 옵션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기본 모던에다가 스마트 센스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옵션을 적용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이 차량을 한다 그러면은 뭐 기본형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스마트 센스 3 요거는 후측방 경보장치,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요거는 하나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대가 70만원의 옵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옵션도 아니라서 요거를 실제로 놓으셔도, 요거는 이제 운전할 때 꽤 편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의 그 옵션이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은 옵션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한번 차량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모델이 이제 아반떼 그 1.6 스마트 기본형 모델이고요. 외관에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봤을 때 솔직히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외관 세탁은 이게 지금 사이버 그레이 색상이고, 보시면은 그릴 부분 동일합니다. 기본형이라고 해서 옵션이 뭐 그렇게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보시면은 요 그릴 부분도 동일하긴 하지만 요 하단 부분에 보면은 또 이제 다 동일하게 이렇게 조금 일반 플라스틱이 아닌 이렇게 유광 처리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기본형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옵션이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 보시면은 요 이제 DRL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법적으로 기본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프로젝션 램프로 해가지고 프로젝션 1구 타입으로 해서 요 전구 하나가 이제 그 상향등과 하향등을 모두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본넷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 디자인 당연히 동일하고요. 이 차량 이제 기본형 차량이다 보니까는 15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15인치 휠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휠 디자인을 그냥 무난하고 편하게 타고 다니시기에는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유리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카메라 보이시죠? 여기 이제 전방 차로를 인식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 차선 이탈 방지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해주는 건데, 여기 이제 이 정도의 옵션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웃사이드 미러에 이제 사이드 리프터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센서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쪽에 이제 후측방 경보 장치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폴딩 타입 키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폴딩 타입 키고, 이렇게 키를 눌러서 키가 나오면 요거를 이제 꽂고서 돌리는 거고, 안 쓸 때는 이렇게 돌려서 닫는 거고, 요거는 이제 뒤에 현대마크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기본형 스마트 키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키가 아니다 보니까는 리퀘스트 버튼이 이쪽에 따로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고, 리모컨이 방전됐을 때 요거를 열고서 요 레버를 열고, 여기서 이제 문을 열는 방식은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샤크핀 안테나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샤크핀 안테나 적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외관에서 보면은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뒷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스마트 키가 적용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트렁크를 열 수가 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를 열 때 이 버튼을 눌러서 여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키에 이 버튼을, 트렁크 여는 버튼을 누르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트렁크를 열거나, 운전석을 열고 운전석 아래쪽에 있는 이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트렁크를 열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만 이제 트렁크를 열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따로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차량 기본형에도, 아반떼 기본형에도 이제 후방 카메라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도 8인치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 이 후방 카메라도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를 열고서 이렇게 보면은 실내 공간은,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공간 넉넉하고, 물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템퍼러리 키트까지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 뭐 따로 물건을 넣어서 보관도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실 때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옵션이 부족해서 그렇지 사용하시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후면부에 보면 이제 보조제동등은 일반 벌브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안에 한번 타서 차량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중접합 유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운전석과 조수석 1열과 2열 전부 다 이제 이중접합 차용 유리는 안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도어를 열고 보시면은 이제 도어 포켓 쪽, 여기 보면은 일반 전부 다 플라스틱 재질과, 이렇게 요거 인조 가죽은 아니고 그냥 일반 약간 비닐 같은 소재? 소재감을 제가 이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가죽은 아니에요. 가죽은 아닌 것 같고, 일반 그냥 직물 느낌인데 약간 고무 느낌이 살짝 나는 직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도어 포켓도 있고, 아래쪽에도 이제 조그만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트위터 스피커도 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용이 안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도어 캐치, 그 다음에 창문 레버 조절하는 스위치와 아웃사이드 조절하는 레버가 이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열고서 이렇게 보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기본형 실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뭐 다른 차들과 다른가 라고 하겠지만은 안에 타서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조금은 다른 부분이 보여집니다. 요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천연 가죽은 아닙니다.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느낌이 아무래도 인조 가죽이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오는 부분이고, 시트는 전부 다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등 각도, 요거는 이제 차 시트 높이를 올려서 내려서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거고요. 등 각도는 요 레버로, 그 다음에 앞뒤로는 여기 있는 요 레버를 당기고서 앞뒤로 조정을 하면 되고요.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높이 조절은 가능하고, 이렇게 액티브 헤드레스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기능은 안 들어가 있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수동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안에 타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 안에 탑승을 했습니다. 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동일하게 음성 인식 버튼이라든가 모드, 볼륨 올리고 내리고, 채널 전콕 다운콕, 통화 버튼들 요렇게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뭐 차량 설정이라든가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할 때 쓰는 버튼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이런 역할들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제가 예전에 모던 차량으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랑 요거랑 이제 보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일단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키를 이렇게 뽑아서 이쪽에 쏙 꽂고 키를 온 상태를 해주면, 기본형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내비게이션이 선택이 안 된 차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제일 쓸데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공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원래는 그 일자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이쪽에 이제 쭉 펼쳐져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부분이었는데, 여기가 그냥 일반 플라스틱에 여기 부분이 이렇게 폭 파여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 부분에서도 내비게이션이 없다 보니까는 조금은 차별점을 준 부분,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시죠? 그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클러스랑 디지털 클러스랑 이제 다른 부분은, 이 클러스를 봤을 때 뭔가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냥 이게 보여주는 거는 이제 좀 더 예쁘고 정보들을 예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하나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지, 보여주는 정보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8인치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여기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보시면은 그렇게 요즘 다른 차량에서 보던 그런 특별한 메뉴들이 없습니다. 라디오, 미디어, 즐겨찾기, 그 다음에 볼륨,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정보창 나오는 거, 여기서 터치로도 이렇게도 가능은 하고요. 전체 메뉴 눌러서 이렇게 전화, 폰 프로젝션, 음성 메모, 라디오, 미디어, 웹 매뉴얼 설정,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셋업 버튼을 눌렀을 때도 이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뭐 트랙, 이런 버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뭐 특별히 뭐 설정할 게 없잖아 라고 하시면은, 네, 특별히 설정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좋은 점이 하나가,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기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게 좋고요. 이건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영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별로 설정을 할 거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설정이 이쪽에, 대부분의 설정이 오른쪽 창으로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지금부터 요거를 누를 거예요. 요걸 누르면은 저기서 창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일 텐데,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리모컨을 아래 위로 하면은 여기서 정보가 아래, 이렇게 위로 해서 변경이 되는 건데, 차 뭐 보조 기능 설정하는 것들이, 보조 기능이나 이런 거 설정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요걸로 다 하는 거예요. 요걸로 이제 다 하는 거고, 여기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운전자 보조, 뭐 라이트, 도어, 사운드, 편의, 서비스 시기 알림, 테마 선택, 그 다음에 뭐 부가 기능, 설정 초기화. 부가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 평균 연비 자동 초기화, 연비 단위, 온도 단위, 공기압 단위,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테마 같은 경우에는 테마 A, B, C. 요거는 테마는 변경되는 건 크게 없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위에 색상 바뀌는 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위에 테마 정도 변경, 그렇게 아날로그 클러스터 보니까 변경되는 부분이 크게 나오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시기 알림 설정하는 것과 편의 기능 설정하는 것, 편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후석 승객 알림 껐다 켰다 하는 거, 웰컴 미러, 도어 잠금 해제 시제 되는 것과 와이퍼 라이트 모드 표시, 그 다음에 도로 결빙 알림,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에서 가능하고,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웰컴 사운드라든가 계기판 음성 볼륨,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 볼륨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도어를 자동 잠금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자동 잠금 해제는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질지, 2회 눌러 전체 잠금 해제, 2회 눌러 전체 잠금 해제는 리모컨으로 이제 문을 열 때 잠글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요거 제가 별도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금 확인은 이렇게들 있고요. 라이트, 이렇게 조명 밝기, 원터치 방향 지시 등, 헤드램프 에스코트, 뭐 하이빔 보조, 이런 기능들이 이쪽에 있고요. 운전자 보조는 이제 경고 시점, 경고 음량, 운전자 주의 정보, 전방 안전, 차로 안전, 이런 것들을 이제 후측방 안전, 주차 안전, 요 기능들 설정하는 기능들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거를 보조를 할지 경보를 할지 끌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전부 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을 보시면 되고, 요 계기판이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가 되면은 요 기능들 설정하는 게 디지털 클러스터가 되면 좀 더 예쁘게 보이는 것과,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아니고 여기서 터치로 그냥 쉽게 탁탁탁탁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차이점 빼고는 그렇게 크게 다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요거 참고만 해주시면, 요런 부분이 있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트 작동하는 버튼은 핸들 왼쪽에 보시면은 오토, 오프, 오토, 미등, 라이트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상향등에서 오토에서 앞으로 하면은 여기 보시면 오토라고 저쪽에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상향등 자동으로 지방 국도나 이런 데 갈 때 상향등 오토로 해놓으면은 이제 앞에 차가 오는 상황에 맞춰서 상향등을 자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꽤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 요 기능은 무조건 오토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 원터치 턴 시그널 램프, 요것도 이제 3회, 5회, 7회 이렇게 해서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면은, 우측에는 이제 와이퍼 조절하는 레버 장치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와이퍼 조절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스마트 키가 아니고 요거는 키를 레버를 돌려서 하는 거고, 내비게이션 8인치 바로 밑에는 이제 공조기 버튼들이 있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입니다. 공조기는 수동이라서 여기서 이제 온도 설정,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해서 차가운 바람, 따뜻한 바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람 세기 버튼이 있고, 여기 이제 바람 방향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에어컨 버튼, 그 다음에 내기순환, 외기순환 이렇게 있고, 백밀러와 이제 뒷유리열선 작동하는 버튼이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수석에서도 어디 전자석,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이쪽에 원래 버튼들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안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 고급 사양 가면은 여기도 이제 유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무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기아 변속 레버는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동일하게 생겼고, 후방 카메라 작동할 때 쓰는 버튼과 드라이브 모드, 이제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때 쓰는 버튼,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계기판 화면에서 저 드라이브 모드 변경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그냥 작은 수납 공간, 12V 파워 아울렛, 그 다음에 USB 포켓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쪽과 기기와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할 때 쓰는 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보시면 이렇게 당기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컵홀더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조 컵홀더를 사용을 해서 조금 작은 컵을 담을 때는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놓고서 놔두면은 이제 안쪽에 폭 파묻히지 않게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 박스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안쪽에 적당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룸밀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룸밀러가 되어 있고, 전자식 룸밀러가 아니어서 요게 이제 그 뒤에서 상향등을 끼거나 그러면 눈부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레버를 이렇게 내려주면은 요게 이제 반사가 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시는데 요게 이제 반사가 돼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는 그 수동 미러 사용을 하실 때 알고 계시면은 꿀팁이라고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요 실내등 이렇게 각각 눌러서 켤 수 있고, 요거 레버를 이렇게 돼 있으면은 꺼지는 거고, 요거는 문 열렸을 때 요거는 그냥 항시 이렇게 켜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바이저도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고, 당연히 이렇게 거울도 있는데 선바이저 조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선바이저 조명은 빠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 빼서 이렇게 옆으로도 붙였다, 이렇게 옮겼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장착을 한 다음에 안 빠지는군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실내등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실내등이 같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글로브박스 수납 공간, 글러브박스 수납 공간은 그렇게 부족한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뭐 간단한 물건들 놓고서 사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비상등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에어 송풍구 이렇게 닫는 작동 버튼들은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안 보여드렸네요. 이쪽에 보면은 요게 이제 헤드램프 셀프 레벨링 장치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해서 헤드램프 높이를 조절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그 다음에 요건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껐다 켰다 하는 그 스위치 레버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하는 자세로 잡았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2열로 한번 가볼게요. 기본형이라 그래서 공간 자체가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도 2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열 도어를 열고 본 상태에서 2열 쪽 도어 포켓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창문이 다 내려간 상태, 창문이 다 내려가면은 요 정도가 이제 안 내려가고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감재는 이제 1열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 도어 포켓이 있고, 아래쪽에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창문 조절하는 레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 캐치가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뭐 간단하게 보시면 딱 보시면 동일하긴 한데, 보통 이제 이쪽에 시트백 포켓이 있는데 이건 시트백 포켓은 없고, 센터 암레스트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리어 에어 벤틸레이션 따로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부분 막혀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앉아보면은 앉아보면은 실내 공간은 그렇게 좁진 않습니다. 이렇게 앉으면은 성인 176에 덩치가 꽤 있는, 제가 앉았을 때도 공간은 이 정도가 남고, 머리 공간은 약간 부족하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닿는 정도, 요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폴딩은 지원이 안 돼요. 폴딩은 안 되다 보니까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못 보여드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안전벨트 높이가 여기 조절이 돼요. 이걸로 해서 위로, 아래로, 위, 아래 이렇게 해서 운전자 체형에 맞게, 또는 조수석에 앉은 사람도 이제 체형에 맞게 요거를 올려서 내려서 이렇게 안전벨트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요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기본형도 이게
배뉴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요게 모닝이라든가 경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요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그래도 준준형 차량이라서 그런지 여기까지 적용을 해준 부분이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함께 아반떼 기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기본형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솔직히 한 400만원 더 주고 모던을 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옵션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게 되면 아무래도 인스피레이션을 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1900만원에 괜찮아? 라고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옵션 크게 신경 안 쓰고 차는 움직이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한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